네, 오늘은 특별히 중국 특집으로 준비한 만큼 직접 소개를 들어보겠습니다. 니하오. 你好， 네, 니짜오 셔머 민즈. 我叫向胜雄。 오. 숑숑숑. 잘하시네요. 하오하오. 여기 양꼬치엔 칭더 좀 놔주십시오. 네. 아, 끝나고 한잔 하시죠. 네. 좋습니다. 네, 주식시장 상황을 전하다 주상 전화. 이 연초부터 리오프닝 수혜로 중국 주식 또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았는데요. 이 기대만큼 중국 시장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 중국 시장 어떻게 대응하면 될지 오늘 중국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전략부 신승웅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해주신 상소문 제목이 부양책이 절실한 중국 경기거든요. 요즘에 중국 경기가 정말 안 좋았어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마음고생을 조금 했죠. 정말요? 네. 경기가 워낙에 안 좋아서 중국 경기가. 그렇죠. 네. 요즘 사실 많이 힘드신가요? 힘들었다가 지금 좀 약간 구름이 개이고 있어요. 약간은 태양이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 정말요? 네. 아니, 또 지난주에 중국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연초에 리오프닝하고 2월, 3월 경기 되게 좋고 막 PMI 지표 이런 거 쫙 올라가다가 4월, 5월 들어서는 점차 이런 경기 모멘텀이 둔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에 나왔었던 주요 동행 지표들 뭐 소매 판매, 산업 생산, 고정자산 투자 대체로 컨센서스를 하회하고 전월치 대비해서도 데이터가 좀 더 떨어졌어요. 그래서 중국 시장을 바라봤을 때 경기 회복의 둔화라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안 좋게 작용을 해서 시장도 되게 지지부진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작년에 뭐 미국장 하셨던 분들은 기억나는 게 배드 이즈 굿이라고 해서 경기가 안 좋으면 오히려 뭐 좋을 수가 있다라는 로직이 또 형성이 되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중국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왜냐면은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 경기 하강이 임계치에 다다른 것 같으니까 이제는 중국 정부가 약간 스탠스를 전환해서 부양책을 좀 펼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많이 형성된 상황입니다. 아, 그러면 경기 부양책이 좀 기대감이 아주 커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은 경기가 생각보다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고집스러울 만큼 부양책을 펼치는 거에 대해서 주저했었어요. 왜 그럴까요? 일단은 과거에 이런 경우에 고강도로 부양책을 펼쳤을 때 그로 인한 부채 부담이 굉장히 많이 쌓인 상태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3월 양회에서 중국 정부가 제시했었던 올해 경제 성장에 대한 목표치를 비교적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그때 컨센서스가 대체로 한 5.5%였지만 실제로 정부가 제시를 했던 거 5%였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너무 무리하지 않겠다라고 그때부터 얘기는 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4월, 5월 지표가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이제는 중국 정부가 좀 스탠스를 이렇게 있다가 딱 바꿔서 나 한번 제대로 해볼게 라고 정말요? 하는 게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일단은 그날 당일에 중국 상무부에서 굉장히 좀 고강도의 소비 부양책을 조만간 내겠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오, 정말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가전이나 가구, 외식 소비, 뭐 전방위적으로 소비 촉진책 그리고 이제 판매와 관련한 그런 부양책들을 펼치겠다고 예고를 하는 상황이어서 조만간 나올 것 같아요. 물론 그 강도에 대해서는 좀 더 나중에 확인이 되겠지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 있습니다. 지표 나온 날 사실 그날 인민은행이 네. 정책 금리라고 할 수 있는 뭐죠? 정책 금리? MLF. MLF 맞아요. MLF라고 해서 네. 중기 유동성 지원 금리인데 이거를 10bp 인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거는 LPR이라고 해서 대출 우대 금리예요. 근데 보통은 방금 말씀하신 MLF 금리랑 LPR 금리랑 연동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MLF도 지금 작년 8월 이후 처음으로 인하를 했거든요. LPR도 그동안 안 내렸었어요. 근데 이제는 내릴 것 같다라는 게 지금의 변화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7월 중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금리 말고
지준율도 한 25bp 정도 추가적으로 인하할 그런 개연성은 좀 많이 커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카드가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완화적인 통화 정책은 제 생각으로는 이걸로만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경기 하단을 지지하는 데 정도에 그칠 것 같고 정말로 실물 경기에 온기를 넣고 경기를 좀 강하게 턴어라운드 시키려고 하면은 다른 무언가가 필요해요. 그게 뭐일 것 같습니까? 어떤 거죠? 부동산 부양책이에요. 부동산 부양책이요? 네, 사실은 지난 2, 3년 동안 중국 정부는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고강도로 규제를 해왔고 물론 이제 뭐 디폴트 사태도 나고 이러다 보니까 작년 한 4분기 말부터는 규제들도 점점 풀고 뭐 부동산 시행사 대출 규제도 풀고 이런 식으로 완화를 해줬지만 그 강도가 아주 센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달라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중국에서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실물 경기 전반에 아주 막대한 파급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수단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부동산 부양책을 펼칠 때도 됐다라는 게 의견들이 형성이 되고 있고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뭐 1, 2주 동안 계속해서 관련해서 부동산 부양책 가능성에 대한 보도들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좀 경험에 의하면은 사실 중국 로컬 매체들보다 블룸버그 통신이 베이징의 이런 정책 이반자들의 소식통에 뭐랄까 좀 더 정통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블룸버그 통신이 이렇게 보도를 했을 때 높은 확률로 한 3, 4주 내에 실질적인 정책 움직임이 나왔던 경험이 있거든요. 경험적으로. 그래서 그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부양책은 뭐가 있을까? 크게 보는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는 실수요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실수요자의 투자 매력도를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규제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우리처럼 서울 같은 뭐 중국의 뭐 수도나 아니면은 일선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대도시들은 주택에 관련해서 구매 제한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도 거의 해주지 않아요. 근데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LTV 한도를 확대를 해준다던가 아니면 주택 구매 요건을 완화해준다던가 이런 정도의 강도의 정책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거는 부동산 붐이 어느 정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조치일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게 더 사실은 중국 경기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보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2년 동안 중국의 이런 디벨로퍼들이 자금 경색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막 중국 부동산 기업들 디폴트도 많이 나고 했었잖아요. 지금은 규제 완화를 했다지만 아직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런 부동산 디벨로퍼,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시행사들에 대한 직접적인 대규모 유동성 지원 같은 게 나온다고 하면은 중국 지금 시장을 보면은 특히나 부동산 시장의 신규 투자가 굉장히 부진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건드릴 수 있는 정책들이 뭐 부동산 디벨로퍼 유동성 지원 요 정도일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출시가 된다고 하면은 중국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고 실물 경기 전반 그리고 시크리컬 업종 철강 화학 같은 이런 경기 민감주들도 한 번 더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중국 시장 약간 단기 바닥으로 보고 계신 것 같고 향후 이제 좋아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향후 중국장 어떻게 봐야 하는지 또 정리를 해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기가 안 좋을 거라는 건 이미 시장에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좀 경기가 돌아서거나 아니면 부양책이 세게 나오던가 하면은 중국장이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은 좀 지금 자리에서는 굉장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자생적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치는 좀 낮춰야 된다. 대신에 부양책을 좀 더 기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밸류 측면에서 중국장 매력이 있어요. 왜냐고 하면은 지금 중국 밸류에이션 상해 종합 기준으로 12개월 선행 PER 10.5배 정도 하는데 팬데믹 이후로 중국 경기가 더 안 좋았을 때가 11.5배에서 6배 정도였어요. 그때보다도 지금 훨씬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닥은 확실히 다지고 있고 어떤 트리거가 있다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충분히 여력이 있는데 지금 그 시점에 점차 다가섰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방보다는 상방이 더 열려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좋네요. 그렇다면 이거 안 물어볼 수 없죠. 네. 좋게 보는 업종 혹시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경기가
세게 돌아서기 전까지는 저희들의 스탠스 그리고 보고서를 통해서 발표드렸었던 방향은 정부 정책 수혜가 집중되는 성장주에 주목하자였어요. 그 전까지는 뭐 디지털 경제라고 할 수 있는 뭐 AI나 신인프라, IDC 투자, 인공지능 뭐 이런 쪽 위주로 저희들이 압축 포트폴리오를 권고를 드렸고 사실은 이들 종목들이 시장 훨씬 아웃퍼폼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부양책이 나와서 증시가 턴어라운드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오히려 그동안 완전 수급 빈집이었던 경기 민감주, 철강이나 화학재 아니면 산업재 같은 민감주 시크릿컬 업종 종목들이 주가도 바닥이고 수급도 아예 없어요. 기대감이 완전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말씀드린 대로 부양책이 나오고 증시가 턴한다. 그럼 이들 종목들이 갈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조성된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철강, 화학, 산업재 같은 이제 경기 민감주를 네.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네. 같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꼭 이거 덧붙이고 싶은 게 네. 통상 중국장 오래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부양책이 나와서 이런 업종들이 쫙 갈 때가 랠리를 합니다. 오. 그런데 네. 오래 못 가요. 아, 그래요? 길어야 한두 달이에요. 아. 그래서 이 액티브하게 플레이를 좀 잘해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요거까지 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주상전환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짜이젠!